지옥2가 그렇다고 재미가 더럽게 없느냐? 아니에요. 6시간짜리로는 그냥 나쁘지 않아. "너는 맨날 며칠 지옥에 간다." 하는 게 와.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지옥2를 보고 왔습니다. 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나요? 그래도 지옥1이 되게 잘 돼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옥2를. 근데 큰일이 생겼죠. 유아인이라는 사실상 지옥의 정체성을 가져가던 배우가 여러 좀 그런 일들 때문에 배우가 변경이 됐고 어떻게 촬영을 끝내고 공개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옥1은 되게 재밌었어요. 한국형 아포칼립스 그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종교라는 부분과 엮어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종교? 종교라고 해야 되나? 내세? 좀 이런 거.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주제인데 뜬금없이 몇 날 몇 시에 넌 지옥에 간다라는 고지를 하는 방식의 CG, 비주얼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몇 날 몇 시가 됐을 때 우리에게 사신은 뭐 도깨비 드라마도 그렇고 막 그런 젠틀한 그런 사신이었는데 그런 사신이 아니라 무슨 너 진짜 썩어버린 헐크? 썩은 헐크 같은 애들이 나와 가지고 사람을 피떡으로 두들겨 패면서 마지막엔 광선검을 쏴버리는 레이저 빔 해 가지고 죽여버리는 설정이 되게 폭력적인데 흥미로워. 재밌어.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현상에서 그게 어떻게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나. 그런 걸로 이제 종교화를 시키는 새진리회. 신의 뜻을 찾아가는 극성 과격 화살촉. 고지받은 자들을 그 사람들을 관광상품처럼 그렇게 쓰는 게 옳지 않다 해서 그들을 지켜주려는 소도. 이렇게 해서 막 실제 세상에서도 충분히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포칼립스물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이 실제로 이 세상에 벌어졌을 때 '아 그럴싸하구나.' 이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진리회, 소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만 지옥1에서 그나마 좀 아쉽다라고 했던 게 화살촉이었죠. 그 인터넷 방송하는 그 화살촉의 리더 역할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 실제로 저렇게 인터넷 방송하면 누가 보냐 막 이런 식의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근데 또 잘 되는 미디어나 콘텐츠 보면 조금 짜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편하게 보거든요, 재밌게. 화살촉은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옥2를 다들 기대하지만 제일 우려되었던 건 역시나 유아인의 부재였는데 정진수 의장이 심지어 부활하잖아요. 김성철 배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유아인의 포스를 대체하긴 좀 아쉬웠다. 그 유아인 특유의 병약하지만 약을 실제로 하셨던 것 같으니까 이게 약발도 있고 좀 약간 현실과 붕 떠 있는 듯한 그 연기 톤이 있잖아요. 그게 지옥1에서 정진수 의장이랑 너무 잘 어울렸는데 김성철 배우로 대체됐을 때 그 오라? 그 공기가 좀 아쉬웠다. 근데 이거는 김성철 배우의 문제보다는 애초에 지옥2 자체에서 정진수가 뛰놀 공간이 되게 적어요. 아니 정진수뿐만 아니라 좀 인물들이 다 뛰놀 공간이 되게 좁은 느낌이야. 이 세계 안에 인물을 던져 놓고 그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행하면서 뭔가 케미가 발생하고 이런 게 드라마잖아요. 특히나 이런 6부작 드라마는 사실상 6시간짜리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좀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역할마다 한정적인 역할만을 만들어서 이 캐릭터들이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특정한 역할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NPC 같은 느낌이 좀 커요. 정진수도 마찬가지고. 정진수가 부활을 했는데 지옥에서 특별한 걸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다시 세상에 와서 뭐 마땅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정진수라는 인물이 할 게 딱히 없어 별로. 그니까 김성철 배우가 더 뛰놀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적은 거죠. 지옥1이 끝날 때 박정자 죄인이 부활을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박정자 죄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쭉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니면 적어도 부활자라는 그 개념, 부활 개념 중심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정진수도 마찬가지고 박정자도 마찬가지고 부활자가 생각보다 뭐가 없지 않나요? 뭐 막판에 박정자가 뭘 했다고 해야 되나? 박정자가 없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인물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다 너무 애매해요. 인물들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 안에서 인물들이 해야 할 롤만 하는 느낌이야. 3에선 뭐가 있으려나? 부활자들 중심으로?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 끝날 때 보면. 지옥2가 그렇다고 재미가 더럽게 없느냐?
아니요. 6시간짜리로는 그냥 나쁘지 않아. 6화짜리 드라마론 지옥 1이 수작이 쪼끔 더 가까웠다면 그래 지옥 2도 평작보다는 쪼끔 윈 것 같아요. 평작보다는 쪼끔 윈 것 같아. 아무튼 지옥 이제 1에서 제일 임팩트가 셌던 게 박정민 배우랑 원진아 배우가 했던 배영재랑 송소연 역할이 딸을 살리려고 막 고군분투하다가 딸을 살리잖아요. 그 갓난 애기를 시연을 대신 받으면서 막 살리잖아. 그래서 그 딸도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데 딱히 없어. 딸도 별게 없어. 그러니까 별게 없다는 게 핵심적인 메시지 같은데 약간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작품은 재난이 닥치고 그 뒤의 일인데 근데 그렇다고 막 종말적인 느낌보단 좀 정치물에 좀 가까워요. 새진리의 이제 극단적인 광신자 화살촉 애들 민혜진을 중심으로 한 소도 얘네 중심으로 시연 현상을 어떻게든 해석해서 사람들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그 뒤에서 이것을 잘 조정을 해서 사회의 규율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아쉬운 게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이수경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조정을 하거든요. 처음 등장할 때는 모든 거를 막 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흑막 같은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기 디렉팅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디렉팅을 했으니까 문소리 배우가 그런 연기를 했겠지? 근데 있어 보이는 척만 하지 끝까지 다 보고 되새겨보면 그러니까 보는 중간에도 느껴지거든요.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박정자 뭐 부흥에도 실패, 형사 딸 새진리애랑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데려오지. 뭔가 준비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다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 뒤로 갈수록 허세만 계속 부리는 이상한 캐릭터가 되는. 현실 고증인가? 제가 아까 이 작품이 뭐 망작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배우가 나올 때는 몰입도가 엄청 증가해요. 김진록 배우, 박정자 부활자 역할을 했던 김진록 배우랑 문근영 배우, 화살 쪽에서 이제 햇살반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화살 쪽이 진짜 더 또라이 집단이 돼버리거든요. 이 화살 쪽이 뭘 하냐 하면 시연을 받을 때 그 사신들이 에네르기파 쏠 때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불타 죽으면 용서받는다. 뭐 이렇게 돼요. 왜냐면 배영재 송소연이 용서받음으로 아기를 살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제 교리를 만든 건데 그 햇살반 선생님은 이제 그러한 극단적 행위를 주도하는 화살촉에서의 메인 멤버로 나옵니다. 근데 이 문근영 배우가 광기에 찬 연기를 보여주는 그 지점이 연기가 어마어마해요. 문근영 배우도 어마어마하고 뒤쪽에 이제 5화 6화쯤에는 박정자 부활자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김신록 배우의 연기도 어마어마해요. 특히나 박정자랑 정진수 의장이 마지막에 만나서 얘기하는 그 지점이 불꽃이 튀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었다. 그런 건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액션이 좀 너무 많아요. 액션이 많은 게 좀 웃겨. 각 작품에 맞는 액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컨셉이 중요하잖아. 정육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투 기술자야.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뭔가 정육을 하듯이 전투를 하는 막 이런 걸 기대를 하잖아요. 되게 계산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전투를 할 땐 계산적인 것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액션 스타일이라는 게 그 극에서 알맞은 액션이 나와야지 몰입도가 증가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 액션하는 애들이 새진리에 화살촉, 소도 다 막 전투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잘 싸우는 듯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 김현주 배우가 맡은 민혜진은 거의 야 특수부대원도 이렇게 못 싸우겠다. 새진리에 본당 안에서 막 싸우는 씬이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칼을 들고 막 들이대는데 그걸 오탄볼로 휘릭 탁 하는데 그게 너무 유튜브에 나오는 호신술 교본 영상 같은 거야. 너무 깔끔해서 부자연스러워. 그리고 마지막엔 소도 남부지부장인가 폐차장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둘 다 너무 잘 싸워. 타닥탁 타닥 타닥 툭탁 투다다다닥 이 진짜 무슨 무협 영화급으로 싸워요. 그리고 진짜 이만한 그 자동차 배기통인가? 이거 가지고 민혜진 뚝배기를 깨버리는데 조금 있다 그냥 일어나. 주인공 버프가 너무 세. 너무 멋있어서 이질감이 들어. 뭔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뭐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지옥2를 해석적으로 총합을 해보면 지옥1에서 현상을 보여줬잖아요. 고지 현상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 세상이 막 이렇게 됐습니다를 보여주면 2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좀 나아가야 되잖아. 그럼 나아가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집중해서 스토리를 전개하거나 아니면 지옥 현상 자체를 해석을 해주거나.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건 여기선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지옥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신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 지옥 현상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아마 감독의 머릿속에도 확실히 되어 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석되는 순간 몰입이 깨져요. 왜냐면 이 지옥 현상이, 이 고지 현상이 나타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혼란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결국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벌어지는 현상이잖아. 그럼 우리도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계속 모르고 가는 게, 전개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오히려 막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 그게 몰입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무엇이든 우리의 막연한 상상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2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찌어찌 겨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지점이 직선적으로 스토리가 나아간다기보다는 서로 계속 물고 물고 물리면서 좀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는 느낌? 좀 뻑뻑하게.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드라마가? 지옥이라는 현상이 벌어진 세상을 원에서 잘 보여줬잖아요. 그럼 2에서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는 바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흐려요. 그 핵심이 흐려. 드라마의 핵심이. 그냥 지옥 현상이 벌어진 이 나라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이제 문근영 남편이 여찌저찌 하다 죽거든요. 화살촉 애들한테 칼에 찔려서 죽는데 죽기 전에 세상의 지옥을 옮기려는 것이 신의 뜻이다. 알았다. 하면서 외쳐요. 이게 지옥 현상의 비하인드일 것 같아요. 아마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이거에 걸맞게 이제 시즌2 지옥2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 고지 현상이 대규모로 일어나요. 막 너는 맨날 왜 제 지옥에 간다 하는 게 와, 몇만 명이 단숨에 나와. 박정자가 예언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박정자가 세상이 멸망할 거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혜진한테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세상이 멸망을 해요. 3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 더 엉망이 된 세상을 보여주겠죠. 동시에 시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신들이 뛰어들면서 뭐 떼거지로 나오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3가 만약에 나오면 진짜 어마어마한 CG와 아포칼립스의 느낌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평이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연상호 감독을 보면 이 현상을 던지는 데는 되게 뛰어나거든요. 부산행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놀라워할 만하고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는 엄청 뛰어난데 지옥2도 그렇고 그 뭐야 부산행 후속작 있잖아요. 반도도 그렇고 속편에서는 늘 아쉬운 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 반도보다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뭐 보는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얘기해보고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